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정책실장 손봉현입니다. 소비자들은 주로 표시와 광고를 통해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습득을 하는데요. 오늘 2025 온라인 판매자를 위한 생활학 제품 안전관리제도 교육을 통해서 사업자 여러분들께서 소비자에게 보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 개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화학제품 안전법, 이렇게 온라인 판매자 여러분들이 생활학 제품을 판매하실 때 주로 접하게 되시는 주요 법률의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입니다. 자, 먼저 생활학 제품과 온라인 판매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생활학 제품이란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 제품을 말합니다. 생활학 제품은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 물질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학 제품 안전법에서는 제품의 위험성을 평가한다든지 안전 표시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제품에 대한 정보 공개, 그다음에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유통 차단, 제반 사항들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온라인 판매자인데요. 온라인 판매자는 오픈마켓에 입점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온라인에서 제품을 파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흔히 통신 판매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통신 판매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신고와 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 법률이 정하는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전자상거래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통신 판매 참여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통신 판매업자는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제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통신 판매 중개자란 온라인 쇼핑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 판매를 알선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된 셀러툴 사업자란 오픈마켓 입점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판매용 상품의 등록, 주문의 관리 등 판매자 업무를 대행하는 쇼핑몰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등록하실 때 셀러툴을 이용해서 판매 게시물을 등록하면은 여러 쇼핑몰에 제품 판매 게시물이 올라가는데요. 이 경우에 여러 통신망을 통해서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의 제품에 관한 정보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업자가 셀러툴 사업자이고요. 거기다가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고 판매자에게 제품 판매할 수 있도록 여러 편의를 제공해주는 사업자를 통신 판매 중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통신 판매에서 여러 참여 주체들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통신 판매업자하고 통신 판매 중개자, 그리고 셀러툴 사업자의 관계에서 제품 판매 게시물의 표시와 광고와 관련돼서 좀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법률적인 책임을 지는 자는 통신 판매업자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통신 판매업자는 자기 제품을 어떠한 내용으로 팔 것인지 주로 결정을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여타 통신 판매 중개자라든지 아니면 셀러툴 사업자가 통신 판매에 관여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 자는 통신 판매업자가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통신 판매업자의 의무인데요. 먼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담을 하고요. 따라서 통신 판매업자는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되고요. 관련 법률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이럴 때 소비자에게 그러한 사실들을 알려주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정보가 도용이 된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라든지 아니면 피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신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동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이제 통신 판매업자에게 이제 신고 의무를 이제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제 통신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한 이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또는 이제 정부24 이제 온라인 그 사이트에서 통신 판매업 이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신고 사항이 이제 변경되거나 아니면은 휴업 또는 이제 휴업 후에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통신 판매업자는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럼 이제 통신 판매업자가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러한 내용들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이제 통신사업자 이제 조회란에서 그 검색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제 통신 판매업자와 관련되는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그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이제 통신 판매업자의 이제 의무에 대해서 이제 구매 권유 광고 시 이제 준법 의무에 대해서 이제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화, 팩스 아니면 그 인터넷망 이제 전자 우편을 통해서 이제 구매 권유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관련 법률을 이제 준수할 의무를 이제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 이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전송자의 명칭이라든지 연락처 아니면은 이제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 의사, 이제 철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쉽게 안내하도록 이제 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SNS 메신저를 통해서 그 제품 판매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누가 이런 광고를 하는지, 그 다음에 이 광고를 하는 자와 연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신 거부라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이제 상품 정보 제공 의무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계약 체결 전에 이제 상품 정보 제공 고시에서 정하는 이제 개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이제 소비자에게 이제 표시하거나 아니면은 광고할 의무를 이제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생활학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품목, 제품명, 용도 제형,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번호, 그 다음에 안전확인 대상 생활학 제품 이제 승인번호 이런 것들을 이제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살생물 제품에 대해서도 제품명, 살생물 제품의 유형, 그 다음에 뭐 사용 대상자, 사용 범위, 그 다음에 사용된 사용 물질, 그리고 사용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생물 제품의 승인 번호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이제 그 통신 판매 업자는 자기가 이제 생활학 제품 또는 이제 살생물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런 정보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좀 알려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대부분의 이제 쇼핑몰에서는 그 해당 이제 생활학 제품과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정보하는 제공하는 이제 정보들을 일정한 툴을 통해서 이제 제공하도록 이제 조치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통신 판매업자 여러분께서는 해당 제품을 그 해당 쇼핑몰에 이제 생활학 제품 카테고리에 등록을 하시면은 이러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들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이제 게시물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생활학 제품 카테고리에 등록은 했지만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이제 상세 제품 뭐 참조 표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에 대한 어떤 상세 설명을 하는 이제 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하라 이런 식으로 좀 해놓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학 제품 카테고리가 아니라 이제 다른 제품의 카테고리에 제품을 등록하고 마찬가지로 상세 제품 뭐 참조라고 이제 표시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생활학 제품과 관련되는 이제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만약에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제 표시광고법입니다. 표시광고법에서는 이제 표시와 이제 광고의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표시란 이제 제품의 겉면 또는 이제 포장의 일정한 사항을 이제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광고란 인터넷, TV, 잡지 등 일정한 매체를 통해서 그 제품과 관련되는 일정한 사항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품 뭐 상세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제품 판매 페이지에 있는 광고 카피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광고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판매글 그 게시물의 제목도 이제 광고로 취급이 됩니다. 왜냐?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제품에 관한 일정한 사항들을 이제 알리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판매글 제목 또한 이제 광고로 이제 취급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흔히들 지금 FAQ 좀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FAQ라는 것은 이제 소비자들이 흔히 묻는 질문에 대해서 사업자가 일정한 답변을 달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따라서 소비자가 묻는 질문을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뭐 달아주고 이런 것들을 모두 사업자, 즉 광고주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FAQ 형식으로 제공된 것도 그 광고로 취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판매 페이지 보시면 이제 구매 후기라든지 이런 거 정리해 놓은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제품 판매 페이지라든지 광고에 있는 소비자의 구매 후기라는 것은 결국 그 제품 판매자, 광고주가 선택한 소비자의 후기 또는 광고주가 소비자의 후기를 가장해서 올린 내용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광고로 이제 취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품 자체에 기재된 사항들은 표시, 그 다음에 일정한 매체를 통해서 제품 이미지 전달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광고로 취급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표시 광고의 이제 방법인데요. 자, 표시 광고 관련해서는 어떤 문자라든지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겠지만은 그 표시광고법상 표시와 광고의 방법은 이제 문자에 한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이미지를 제시하거나 아니면은 일정한 뭐 그래픽을 도안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다 이런 그 이미지라든지 도안이 일정한 설명 가치를 가진다면은 이러한 내용들도 모두 이제 표시 광고에 이제 해당할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사진에 뭐 세균 이미지를 이제 첨가했다. 그리고 생활학 제품을 팔았다. 그러면은 해당 생활학 제품은 어린이 용품을 살균하는 제품이다. 이런 설명 가치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자동차 시트에 뿌린다. 자, 이런 사진이라면은 해당 제품은 자동차라는 물건에 뿌려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 이미지이겠죠. 따라서 이러한 이미지들도 충분히 이제 광고로서 의의를 가지는 것이고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품 판매 게시물의 제목도 이제 광고로 취급이 되니까 저런 제품 판매글 제목에 그 법상 허용되지 않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부당한 광고 행위로 이제 규제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당한 이제 광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거짓 과장의 광고입니다. 거짓 과장의 광고는 이제 사실과 다르게 이제 광고를 하는 이제 거짓 광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사실이지만은 사실을 부풀려서 광고하는 이제 과장 광고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거짓 과장 표시 광고의 판단 기준은 이제 그러한 내용의 진실성이고요. 그 광고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는 광고 문구가 명료한지, 그 다음에 글자 및 도안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크기, 색상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로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환경 표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데 환경 표지 마크를 사용한다. 그렇게 해서 제품을 판매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받지 않은 환경 표지를 받은 것처럼 표시라는 거니까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이제 거짓 광고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 시험 성적서에서는 해당 제품의 살균력이 이제 99.9%이다. 이렇게 이제 시험 성적서를 받았는데 제품을 표시하는 하거나 이제 광고할 때는 99.99%의 살균력을 가졌다.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 또는 이제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제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가 있고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광고 또는 객관적인 진실을 좀 더 부풀려서 한 광고에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기만적인 광고인데요. 기만적인 광고는 이제 소비자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제 축소하는 이제 광고를 말하고요. 자, 소비자가 알아야 될 사실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광고를 접하게 되면은 해당 광고의 의미를 잘못 이해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만적인 광고는 이제 소극적으로
이제 소비자가 사실과 다른 인식을 갖도록 한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즉, 앞에서 이제 살펴본 이제 거짓 광고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거짓 광고라는 것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를 이제 말하고요. 그 다음에 기만적인 광고라는 것은 진실한 내용을 전달하지만은 그 진실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소비자가 꼭 알아야 될 그 사항들을 소비자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소비자가 그 광고 내용에 어떤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를 이제 의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제 생활학 제품에 CMIT, MIT 성분 미함유 이렇게 이제 광고한, 그러니까 표시한 이제 생활학 제품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이제 CMIT, MIT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가습기 살균제 이제 주된 성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습기 살균제가 이제 문제가 되고 나서 저런 성분들은 이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제 금지 물질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따라서 어떤 제품에 CMIT, MIT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고 할 때 이제 그것과 유사한 이제 생활학 제품에도 이제 CMIT, MIT 성분이 이제 들어있지 않을 이제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이런 법적으로 이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자기 제품에 사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시하거나 광고할 때는 이제 소비자들은 다른 경쟁 제품에는 저 성분이 들어있을 수가 있겠구나, 따라서 이 제품이 안전하겠구나 이렇게 좀 약간 오해할 소지가 있겠죠. 그래서 저런 문구를 당연히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제 광고함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잘못 알게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기만적인 광고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저희가 이제 환경 표지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환경 표지가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자기 제품에 붙이는 마크를 만들어서 이제 그러한 사실들을 이제 자가 마크라는 사실을 이제 소비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저런 마크를 붙이고 이제 제품을 판매했을 때는 이제 소비자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한 좋은 제품이구나 이렇게 좀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저런 마크를 사용할 때는, 또는 이런 특정 성분이 미함유되었다는 사실을 할 때는 그것의 전제가 되는 이거는 법정 사용 금지 물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것은 우리 기업에서 만든 자가 마크라든지 이런 사실들을 이제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부당한 비교 광고인데요. 이제 부당한 비교 광고란 이제 비교 대상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제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 제품이 더 우수하다고 이제 광고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요.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각자 자기 제품의 어떤 장점을 이제 광고하고 그 다음에 다른 제품과 이제 비교하는 것은 뭐 당연한 현상일 수가 있는데, 자, 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이제 그러한 광고들이 비교 광고이지만은 비교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서 객관성을 좀 잃은 그런 비교 광고는 이제 부당하기 때문에 금지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자연유래 성분 50% 강화라고 이제 광고하는 이제 생활학 제품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요. 자연유래 성분 50% 강화라는 것은 뭐에 비해서 50%가 늘어났는지 명확히 제시가 되어 있지 않겠죠. 따라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기준을 좀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고 자연유래 성분 50% 강화 이렇게만 이제 광고를 했을 때 소비자들은 정확한 내용에 대한 판단이 없이 이제 비교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이 이 제품은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좀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광고들은 이제 부당한 비교 광고로 이제 금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비교 대상이 이제 종전의 자기 제품의 자연 유래 성분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자연 유래 성분이 2%였는데 2%에 이제 50%면 1%겠죠. 이제 추가해 가지고 자, 이제는 자연 유래 성분이 3%입니다. 전체 구성물 중에 그 자연 유래 성분이 3%이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자연 유래 성분 내지는 뭐 친환경 제품, 자연 제품 이렇다고 이제 보기는 좀 어렵겠죠. 하지만 2%에서 3% 늘었음을 근거로 해서 자, 50% 늘었다. 이렇게 광고를 한다면은 그거는 앞에서 살펴본 이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비교해서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비방 광고는 이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이나 이제 불리한 내용만을 제시하여
이제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이제 비방하는 내용의 이제 광고를 의미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유리 제품을 이제 광고를 하면서 미세 플라스틱 걱정이 없는 유리 용기이다. 이렇게 이제 광고했다고 이제 봤을 때요.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유리에서는 당연히 플라스틱 성분이 나올 수가 없겠죠. 따라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지 않는 유리 용기이다. 이렇게 이제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것은 이제 기만적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자, 미세 플라스틱 걱정이 없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플라스틱 용기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의미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플라스틱 용기 제조 업체에 대한 비방 광고가 될 가능성도 좀 존재하겠죠. 따라서 이제 같은 표현의 표시 광고이더라도 이제 보는 관점이라든지 어떤 그 소비자에게 제공된 정보에 따라서 유형을 좀 달리할 수 있다. 요거 이제 추가로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시 광고법하고 이제 그 화학제품 안전법은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표시 광고법은 이제 표시와 광고를 이제 규율하는 가장 일반적인 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 화학제품 안전법은 이제 생활화학 제품 또 이제 살생물 제품의 이제 표시와 광고를 규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동일한 어떤 표시 광고에 대해서 이제 표시 광고법도 적용이 될 수가 있고 화학제품 안전법도 이제 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판례 입장은 두 법률은 뭐 예를 들어서 입법 목적과 이제 제도의 취지를 달리하므로 이제 동일한 표시 광고에 대해서 각각 중복적으로 적용하더라도 뭐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광고에 대해서 두 법을 적용하여 각각 규제가 가능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광고의 이제 무독성, 그 다음에 인체 무해 등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면은 이러한 표현들은 이제 화학제품 안전법 제34조 1항 제1호에서 이제 표시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표시 광고에서 이런 문구들을 사용했다고 하면은 화학제품 안전법 위반 행위로 이제 규율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독성이라든지 인체 무해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거짓 광고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생활화학 제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 물질을 이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전혀 무해할 수는 없는데, 자, 무독성 인체 무해 이러면은 그 말뜻 그대로 보면은 인체에 전혀 해를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좀 해석될 가능성이 있겠죠. 따라서 이런 문구들은 이제 거짓 또는 이제 기만적인 광고로 이제 표시광고법의 이제 규제도 이제 동시에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제품을 판매할 때는 이제 위해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그 표시광고에 이제 포함해야 하는 이제 문구들이 좀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화학제품 안전법 제34조 1항 제2호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표시광고하면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문구를 만약에 누락시켰다. 그러면은 이제 화학제품 안전법 위반 행위로 규제가 가능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 앞에서 저희가 이제 살펴본 이제 전자상거래법에서도 그 다음에 자신이 판매하는 그 제품과 관련되는 이제 중요 정보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해놨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은 해당 법에 따라서도 이제 규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살생물 제품이 아닌데 이제 표시 광고하면서 이제 살생물 제품인 것처럼 이제 또 하거나 아니면 광고하는 경우들도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표시 광고법하고 화학제품 안전법 이제 동시에 적용해서 이제 규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시 광고법상 이제 그 위반 사업자에게는 이제 시정 명령이라든지 아니면 과징금, 형벌, 그 다음에 손해배상 등 다양한 어떤 제재 수단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제 온라인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제품을 판매하시면서 이제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서 어떤 불이익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화학제품 안전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 잠깐 보시면은요. 이제 화학제품 안전법은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이제 화학제품에 대한 이제 국민의 우려가 이제 해서 이제 그 생활화학 제품과 이제 살생물제 이제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사전 예방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이제 제정된 법이고요.
화학제품안전법은 이제 2019년부터 지금 시행이 되었는데요. 화학제품 안전법과 관련되는 이제 주요 행정규칙으로는 이제 안전 확인 대상 생활학 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 기준, 그리고 이제 안전 확인 대상 생활학 제품의 승인 등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생활학 제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주요 용어 좀 살펴보시겠는데요. 먼저 이제 생활화학 제품이란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자,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사용되는 이제 화학 제품이고요. 이런 화학 제품은 이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 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법에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활학 제품하고 이제 안전 확인 대상 생활학 제품은 어떻게 다르냐? 요거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생활화학 제품 중에 유해성이 있다고 인정돼서 이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 확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지정된 제품들이 이제 안전 확인 대상 이제 생활학 제품이고요. 따라서 이제 그 생활학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제조자 또는 이제 수입업자가 이제 안전 확인 그 생활학 제품에 대해서 그 신고 또는 이제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안전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시험 검사 기관에서 이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이제 받은 후에 그러한 이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이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생활학 제품이다. 그러면은 안전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논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물질 안전원에 그 제품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받고 이제 제품을 이제 유통하셔야 합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이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자, 생활화학 제품이라는 것은 일상 생활 공간에서 사용되는 이제 화학 제품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안전 확인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들도 있고 안전 확인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제품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안전 확인 대상은 또 그 신고 대상인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승인 대상인 제품으로 좀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택배에 이제 적혀 있는 그 택배 송장에 적혀 있는 이제 개인 정보를 지우는 이제 택배 송장 지우개라는 것은 해당 어떤 개인 정보라든지 잉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우는 이제 화학 물질이 좀 포함이 되어 있겠죠. 따라서 일상 생활 공간에서 사용되는 이제 생활학 제품이지만은 현재 법에서 안전 확인 대상으로 이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특별히 뭐 신고라든지 승인 없이 이제 제품을 이제 유통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제품 중에 뭐 일종이었던 이제 운동용품 이제 세정 광척대가 그 법 개정으로 이제 안전 확인 대상으로 지정이 돼서 현재는 이제 신고해야지 해당 제품을 이제 그 제조, 유통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규정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이제 신고 대상인 제품 중에 이제 문신용 염료는 그 2025년 6월 14일부터 위생용품으로 이제 지정이 돼서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에서는 빠졌지만은 위생용품으로 식약처에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습기용 이제 생활화학 제품도 그 안전 확인 대상 이제 생활화학 제품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지만은 현재 이 가습기용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어떤 제조 또는 유통하고자 하시는 분은 이제 화학물질 안전원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제품을 유통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현재까지 가습기용으로 이제 승인받은 제품은 이제 하나도 이제 없는 상태이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생활학 제품을 이제 판매하실 때 가습기용 내지는 가습기에 넣어서 사용한다. 이런 표현으로 제품을 판매하시면은 그러한 제품은 이제 스스로 이제 가습기용 이제 생활학 제품이라고 이제 표시 광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법에 따라서 이제 제재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고 절차는 뭐 제품을 일단 신고하고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신고증명서를 받고 그 다음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안전 라벨을 부착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 이제 살생물제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개념이 이제 포괄이 된 개념인데요. 먼저 이제 살생물 물질이라는 것은 이제 유해 생물의 제거를 하는 물질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살생물 제품이라는 것은 유해 생물의 이제 제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고요. 따라서 이제 살생물 물질하고 살생물 제품은 모두 이제 승인을 받아야지 이제 제조, 수입 또는 유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살생물 처리 제품이라는 것은 유해 생물의 제거를 이제 부수적으로 목적으로 이제 살생물 제품으로 처리한 제품이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제 공기라든지 물을 정화하는 이제 필터 중에 이제 항균 처리 필터라는 제품들을 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 이 항균 처리 필터라는 것은 필터 자체, 필터 표면 자체를 항균 처리했기 때문에 해당 필터에선 어떤 미생물들이 좀 살기 좀 어려운 좀 환경을 만들어 놓은 제품을 의미하고요. 따라서 이 항균 그 처리 필터의 이제 주된 기능은 물이나 공기를 좀 정화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제품 내에서 그 미생물의 증식이 좀 어렵게 뭐 항균 처리를 한 제품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살생물 처리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따라서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실 때는 항균 처리 필터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99.9% 항균이다. 그럼 세균을 죽인다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99.9% 살균이다. 이런 표현도 이 제품 자체가 항균 처리한 제품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 제품 자체가 살균력이 있는 제품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살생물 처리 제품을 이런 식으로 살생물 제품인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것은 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은 이제 뒤에 다시 표로 좀 정리를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번호하고 이제 승인번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앞에서 저희가 이제 안전확인 대상 생활학 제품에는 이제 신고 대상이 있고 이제 승인 대상이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신고하면 신고번호가 나오고 이제 승인 받으면은 승인번호가 나겠죠. 자, 신고번호는 이제 알파벳 플러스 이제 숫자. 그래서 총 10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에 알파벳 2자리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숫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승인번호는 이제 숫자 8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신고번호하고 이제 승인번호를 알면은 이제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해당 제품과 관련되는 다양한 정보를 좀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생활학 제품의 표시 광고와 관련해서는 이제 신고번호, 이제 승인번호가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구분해서 이제 자가검사 번호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2019년까지는 이제 생활학 제품에 대해서 사업자가 스스로 그 안전성을 검사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사실들을 신고한 경우에 이제 자가검사 번호를 부여를 했는데요. 따라서 이제 2019년 이전에는 이제 자가검사를 이제 받은 제품은 이제 자가검사 번호를 이제 표시해서 적법하게 제품을 이제 판매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화학제품안전법이 이제 시행된 2019년 이후부터는 이제 자가검사 제도가 폐지가 돼서 현재 이제 자가검사 번호를 이제 달고 있는 제품은 기존에 그 제도가 이제 폐지가 되기 전에 이제 생산된 제품만 뭐 현재는 그 유효하게 제품을 유통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 기존의 자가검사 번호를 이제 악용해서 그 다음에 그 신고라든지 이제 승인받지 않은 제품에 그 자가검사 번호를 붙여서 이제 판매하는 것은 이제 모두 불법이고 현재는 이제 기존에 생산된 제품만 한시적으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생활학 제품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신고번호 또 이제 승인번호하고 그다음에 뭐 품목, 뭐 제품명, 용도, 그다음에 제형 이런 이제 중요 사항들을 이제 반드시 이제 표시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개념으로 이제 대표 제품하고 이제 파생 제품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대표 제품이란 이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파생 제품은 이미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대표 제품과 품목, 용도, 제형이 동일하고 물질 변경이 없는 제품을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같은 어떤 방향제를 제조해서 이제 판매하는 사업자인데 방향제는 여러 가지 향이 있는데 각각의 향마다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절차를 거치면은 사업자에게 좀 약간 과중한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 앞에 적혀 있는 대로 이미 한 제품에 대해서는 뭐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받은 제품과 품목, 용도, 제형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물질 변경이 없는 경우 이런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않더라도 적법하게 이제 유통할 수 있도록 이제 마련한 제도가 그 대표 제품, 이제 파생 제품 제도이고요.
따라서 이제 대표 제품에 대해서 뭐 신고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은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신고, 간단한 신고만으로써 제품을 이제 판매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표 제품이 받은 이제 신고 번호라든지 승인 번호를 이제 파생 제품이 이제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제품을 판매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파생 제품은 이제 대표 제품과 동일한 이제 신고 번호, 승인 번호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다만 파생 제품은 대표 제품과 다른 제품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법에서 이렇게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제품 안전법 할 때는 이제 목적, 용도, 제형 이런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해당 생활학 제품을 사용하는 목적이에요. 따라서 개별 안전 확인 대상 이제 생활학 제품의 정의 내지 사용 목적을 이제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세정제란 이제 물체에 묻은 때와 이물질을 닦고 물로 헹굼 과정 등을 거치는 제품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저런 용도에 맞는 제품이 세정제가 되니까 그 세정제의 목적은 세정제의 의미, 세정제의 정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화학제품 안전법상 이제 신고, 이제 승인을 받을 때는 이제 목적, 용도, 제형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신고 또는 승인을 하게 되는데요. 자, 목적이란 해당 제품의 정의 내지 이제 사용 목적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용도라는 것은 해당 제품의 사용 대상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생활학 제품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 욕실 닦는 세정제가 있고 그 다음에 주방을 닦는 세정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제품은 주방용인지 아니면 욕실용인지 용도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그런 용도, 그 다음에 제형이라는 것은 이런 이제 생활학 제품을 이제 사용 목적이나 용도에 적합하게 만든 형태, 자,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분사시키는 뭐 형태가 있을 수가 있고, 제형에는 그 다음에 비분사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분사형은 뭐 액체형이라 뭐 액체를 타서 쓴다든지 아니면 물에 희석해서 쓴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고체형이라 뭐 그냥 두고 뭐 자연스럽게 기화돼서 날아가게 쓴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목적, 용도, 제형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제 에탄올의 이제 분자식인데요. 이제 같은 에탄올이라도 각각의 제품에서는 다른 용도로 좀 쓰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이제 화학 물질을 원료로 하는 이제 제품들은 좀 다양하게 존재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런 제품들은 이제 개별 법률의 입법 취지에 따라서 각 제품의 목적, 용도를 좀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개별 법률에서 정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들은 개별 법률의 규제 내용을 좀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제 자, 에탄올인 상태에서 그냥 두면은 에탄올 같은 경우는 이제 미생물들을 제거하는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이제 살생물 물질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런 에탄올을 사용해서 손소독용 물티슈를 만들었다. 이제 흔히 이제 알코올 수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인체에 직접 어떤 소독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이제 의약 외품으로 정의가 되고요. 따라서 이러한 제품들은 약사법에서 이제 별도로 규제를 하고 있고요. 다만 에탄올을 이용해서 이제 청소용 물티슈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생활화학 제품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사람이 아니라 어떤 그 일상 생활 공간을 닦는 용도로 이제 물티슈를 만든 거니까요.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청소용 에탄올 물티슈를 손 소독용으로 이제 표시 광고했다. 그러면은 자, 청소용이면은 이제 생활학 제품이기 때문에 화학제품 안전법에 따라서 뭐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가지고 적법하게 이제 제품을 이제 생산하고 유통하고 이제 판매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 제품을 생활학 제품에서 허용한 목적과 용도를 벗어나서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 용도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 광고하는 순간 해당 제품은 생활학 제품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소독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이제 의약 외품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따라서 그렇게 광고한다면은 자, 약사법하고 화학제품 안전법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지 적법한 어떤 제품으로 판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설명드린 것들을 제가 이제
안전 확인 대상 이제 생활학 제품의 지정 및 안전 표시 기준 여기 고시 내용을 이제 제가 이제 캡처를 해 갖고 왔는데요.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제형이라든지 아니면은 품목명, 그 다음에 목적, 정의, 그 다음에 용도 이런 것들은 관련 고시에서 이제 품목별로 이제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실 때 꼭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제품안전법의 적용 범위인데요. 자, 화학제품안전법에서는 이제 다른 법률에서 관리하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화학제품안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어떤 법에서는 특정한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제품을 이제 규율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학제품안전법이 적용하지 않게 해서는 해당 제품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판매될 때는 화학제품안전법이 적용이 안 되겠죠. 따라서 이제 동일한 어떤 화학 물질이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농약관리법상 농약으로 만든 제품이다. 그러면은 자, 농약 용도로 뭐 제초 뭐 이런 농약의 어떤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이상 이제 그것은 이제 농약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화학제품안전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저런 농약으로 어떤 허가받은 제품일지라도 그것을 만약에 생활화학 제품인 것처럼 표시 광고하고 판매를 했다. 그러면은 화학제품안전법이 적용이 돼서 이제 규제받을 수 있다. 요거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동물 몸에 뿌리는 탈취제다. 그러면은 자, 동물의 몸에 직접 뿌리는 어떤 탈취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약사법에서 이제 의약 외품으로 좀 규제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약사법의 목적과 용도로 이제 광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제 약사법만 적용되고 이제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러한 제품을 이제 동물 몸뿐 아니라 일상생활 공간에 뿌리는 동물용, 가정 그 애완동물용 어떤 물건에도 같이 뿌려서 탈취하는 제품으로 이제 표시 광고를 했다. 그러면은 동물 몸에 뿌려도 되고 동물의 어떤 물건에도 뿌려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 광고했다 그러면은 동물 몸에 뿌리는 것은 의약 외품이고, 그 다음에 일반 그 물건에 뿌리는 것은 이제 생활화학 제품이니까 이제 두 가지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야지 적법한 표시 광고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 공간에서 사용하는 이제 화학 제품이 생활화학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용으로 이제 허가받거나 아니면 승인 또는 신고한 그 접착제를 표시 광고하면서 가정용 접착제로 팔았다. 이 경우에도 이게 이제 생활화학 제품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화학제품안전법이 이제 적용이 돼서 이제 규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다른 법률에서 이제 적용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생활화학 제품이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생활화학 제품은 일상생활 공간에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자, 생활화학 제품은 그럼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서 이제 화학제품안전법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관련 행정규칙에서 이제 생활화학 제품으로 이제 지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서 어떤 규율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적용 예외가 좀 인정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그 안전확인 생활화학 제품으로 그 지정이 됐다 그러면은 그것이 화학제품안전법의 목적에 맞고 용도에 맞게 사용이 될 때 화학제품안전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신고 또는 이제 승인받은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광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제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이고, 그 다음에 신고 승인 내용과 다른 용도로 광고 판매하는 경우도 역시 이제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법률에서 관리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원칙적으로 화학제품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거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약사법상 이제 의약 외품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용 의약 외품을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의약 외품이라는 것은 어떤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아니면은 인체에 대해서 직접 작용하지는 않지만은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들을 얘기를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그린이라고 하는 이제 구중 청량제라든지 액취방지제, 그다음에 치약, 그거는 인체에 어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인체에 적용하는 이제 모기 찐득이 등 기피제. 자, 여름철 그 야외 활동할 때 이제 모기 오지 말라고 인체에 뿌리는 뭐 스프레이 형식으로 된 이제 기피제가 있는데요. 결국 사람의 몸에 이제 뿌리는 제품들이겠죠. 그 다음에 외용 소독제. 자, 신체 외부를 소독하는 데 사용하는 제품들. 이런 것들도 신체에 직접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제품들은 모두 이제 의약 외품으로 이제 규정이 돼서 약사법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체에 직접 뿌릴 수 있는 이제 모기 기피제는 이제 의약 외품이 되는데요. 그래서 의약 외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에 의약 외품이라는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파리 모기에 뿌리는 파리 모기약 이런 것들은 이제 보건용 기피제에 지금 해당이 돼서 이제 생활화학 제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상이 인체냐 아니면은 이제 일반 물건이나 아니면 곤충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생활학 제품과 이제 의학 외품이 구분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패치형으로 이제 모기 기피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패치형으로 나온 모기 기피제는 신체에 이제 어떤 접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의약 외품으로 이제 분류되는 게 맞는데 현재까지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허가나 또는 이제 승인을 받은 이제 패치형 모기 기피제는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제품을 팔면서 뭐 손목에 찰 수 있다, 목에 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하는 경우에는 모두 이제 법 위반으로 이제 규제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라고 이제 의약 외품상 생활학 제품과 약간 좀 혼동할 수 있는 의약 외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생용품 관리법상 이제 위생용품도 이제 생활학 제품이라고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세척제라든지 이제 과일, 뭐 식기, 그 다음에 행군 보조제, 그 다음에 위생용 물티슈, 자, 문신용 염료, 일회용품. 자, 이런 것들도 사람이 쓰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건, 그 제품들이겠죠. 그 이제 생활학 제품처럼 일반 어떤 물건을 대상으로 이제 사용하는 제품과는 달리 사람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제품들은 이제 위생용품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 화장품이라는 것은 이제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 뭐 사람의 몸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이제 뿌리는 방법으로 이제 사용하지만 그러면 결국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러한 영향이 이제 비교적 이제 경미한 것들을 이제 화장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화장품은 인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목욕용 제품이라든지 인체 세정용품, 그 다음에 두발 세정용품, 그 다음에 향수 이런 것들이 이제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제품들은 이제 화장품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표시 광고를 하셔야지 만약에 그 향수를 방향제인 것처럼 이제 표시 광고한다. 그러면은 이제 생활학 제품법 위반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예외 관련해서 이제 제가 여러 제품들을 좀 나열을 해봤는데요. 자, 세정제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손 소독제도 이제 세정제라는 이름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을 닦는 핸드워시 같은 경우도 이제 손 세정제라고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식기세척제, 식기세정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일상 그 거래계에서는 이제 세정제라는 용어로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팔리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제품들은 이제 법에서 규정한 이제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따라서 어떤 알코올 성분, 에탄올 성분으로 이제 살균하는 작용이 있다. 이런 것들 중에 뭐 손 소독제로 정의된 것들은 신체 어떤 소독하는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하니까 이제 외용 소독제로 이제 의약 외품이 되고 이제 약사법에 이제 규율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을 씻는 이제 손 세정제 이런 것들은 이제 화장품법상 이제 규율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인체를 씻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식기세척용 어떤 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위생용품이라고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자, 욕실, 물체를 세정하는 이제 세정제는 이제 생활학 제품으로 이제 분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탁세제는 뭐 이것도 이제 세정으로 볼 수가 있지만은 어떤 빨래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이제 생활학 제품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비슷한 용어일지라도 어떤 규율되는 법이라든지 사용 목적은 좀 다양할 수가 있다. 요거 함께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 티슈, 물티슈, 일회용 물티슈, 이제 코인 티슈 이런 것들도
이제 알코올 티슈는 어떤 소독 작용을 하고 인체에 이제 인체에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의약 외품으로 이제 분류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티슈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포장 안에 며칠 두고서 계속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인체와 관련되는, 사람과 관련되는 이제 공간에서 이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위생용품으로 분류가 되는 제품들이다. 그래서 이제 자, 이런 제품들은 이제 그 구분을 하실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논리적으로 딱딱 떨어지진 않지만은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지 보다 명확한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다. 요거 함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화학제품안전법에서는 이제 총 이런 그 다양한 어떤 품목의 이제 생활학 제품들을 좀 규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살펴보시라고 약간 이제 볼드체하고 약간 음영을 표시한 게 있는데요. 이런 이제 음영 표시 품목들은 이제 2026년 1월 1일부터 이제 생활학 제품이 아닌 이제 살생물 제품으로 이제 별도로 이제 관리되는 제품들인 거고요. 나머지 이제 그 볼드체로 표시된 것들은 이제 승인 대상 이제 생활학 제품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꼭 이제 본인이 판매하시는 제품과 관련해서 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개별 품목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앞에서 몇 번 설명드린 이제 세정제고요. 자, 생활학 제품으로서 이제 세정제라는 것은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이제 물체에 묻은 때와 이물질을 닦고 물로 헹굼 과정을 거치는 제품을 얘기를 하고요. 이런 이제 세정제는 일반용 이제 자동차용으로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다만 자, 세정하는 제품이지만은 화학제품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앞에서 몇 번 말씀드린 이제 의약제품, 그 다음에 위생용품, 그 다음에 화장품, 그 다음에 인체에 이제 우려가 되는 어떤 세정용품들. 그러니까 인체와 좀 관련성이 있을 만한 어떤 세정 제품들은 이제 화학 제품 그 안전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좀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탁세제라는 것은 자, 일상생활 공간에서 의류, 섬유, 신발 등을 세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제 화학 제품이다. 그래서 다만 세탁세제 중에 세탁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제품 중에 어떤 고형 세탁 비누, 딱딱한 세탁 비누라든지 아니면은 물을 이용한 세탁이 수방되지 않는 섬유 얼룩 제거들, 이런 것들은 이제 세탁 제거제로 이제 취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접착제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물체 표면을 서로 접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다만 어떤 건축용 접착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멘트류,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무기질 재료를 주 원료로 하는 접착제들은 이제 생활학 제품으로 이제 취급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구용, 도배용 풀, 그 다음에 테이프형 접착제도 이제 접착제에서 그 생활학 제품으로 규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용 또는 이제 분장 목적으로 사용되는 접착제 같은 경우는 미용용으로 이제 별도의 생활학 제품으로 이제 따로 가려고 했으니까 이거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향제인데요. 이제 방향제는 그 생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좋은 냄새를 발산시켜서 뭐 공간 이용자의 기분을 상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향을 내서 그 좋은 냄새를 나게 만드는 그런 제품이고요. 자, 좋은 냄새를 나게 한다는 것은 화장품법상의 이제 향수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향기 치료에 이제 사용이 되는 이제 의약품인 경우도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생활학 제품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뭐 같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탈취제. 탈취제라는 것은 이제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또는 이제 의류, 섬유, 신발 등 제품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제품을 이제 탈취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탈취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물건을 탈취하는 게 있고 어떤 동물의 몸에서 나는 내용을 탈취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동물용 어떤 동물에 직접 분사하는 거는 이제 의약 외품으로 이제 분류가 된다. 이거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같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살균제. 이제 살균제라는 것은 그 살균, 항균, 소독 등을 위하여 이제 사용하는 이제 생활학 제품이고요. 이제 살균제에는 뭐 청소용 살균 물티슈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것도 이제 앞에서 좀 살펴드렸었는데요. 그 위생용품, 그 다음에
식품용 기구 용기 포장. 자, 식기라는 어떤 물건은 일반 물건이지만은 결국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담는 어떤 용기이기 때문에 사람과 좀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런 식기 등을 이제 소독하는 데 사용되는 제품. 그 다음에 결국 거기에 어떤 그 제품에 잔류하는 화학물질이 있다면은 간접적으로 식품을 통해서 사람 몸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이제 교육하고 생활학제 부분으로 처리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한번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학제품 안전법 관련해서 이제 법에서는 어떤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지 간단히 좀 살펴드리겠는데요. 먼저 이제 그 법을 따라야 되는 주체, 이제 수범자에 따라서 이제 화학제품 안전법은 이제 제조자라든지 아니면 수입자의 어떤 금지 행위하고 유통 판매자의 금지 행위로 좀 나누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제조 수입자는 해당 제품을 제조 수입해서 유통하기 위해서 해당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고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될 의무가 생기겠죠. 반면 그 유통 판매자 같은 경우는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고 신고 등이 승인된 제품을 팔아야 되겠죠. 따라서 이제 유통 판매자 같은 경우는 신고되지 않거나 승인받지 않은 제품을 이제 판매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기준 위반으로 제조 수입이 금지된 제품을 이제 판매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반 제품의 판매 중개라든지 이제 구매 대행도 이제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표시는 이제 제품의 겉면이라든지 아니면 포장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조 수입자는 제품의 겉면이나 포장에 일정한 사항에 기재를 해야 될 이제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반대로 유통 판매자는 이제 표시 기준 위반으로 이제 제조 수입이 이제 금지된 제품을 이제 판매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표시 기준 위반 제품의 어떤 판매 기준 이제 금지가 되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자, 수입자, 그 다음에 유통자, 판매자 공통적으로 화학제품 안전법에서 이제 규제하고 있는 표시 광고 제한과 관련되는 내용들은 모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따라서 이제 온라인 그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여기 안전기준, 표시기준, 표시 광고 제한과 관련되는 이제 화학제품 안전법의 이제 주요 내용들을 좀 숙지하시고 법 위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금지 행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요. 미신고, 미승인 제품 판매 금지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신고 대상이지만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받지 않았으니까 이제 신고도 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자, 안전기준 적합 확인은 받았으나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받았다는 신고를 안 한 제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행위들은 지금 금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승인 대상 제품인데도 이제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신고 승인은 받았지만은 신고 승인된 범위를 벗어난 다른 제품인 것처럼 제품을 광고하는 경우도 결국 그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고 승인을 받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제 미승인 미신고 제품 판매 행위로 이제 규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위반 사례 이제 간단히 좀 보시면은요, 뭐 미용 접착제인데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받지 않고 이제 판매한 제품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가습기용 생활학 제품으로 이제 현재까지 이제 승인받은 제품은 없는데 가습기에 넣을 수 있는 제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하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아까 이제 대표 상품 이제 파생 상품 설명을 드리면서 대표 상품에 대해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거기에 따라 신고를 하면은 그 다음에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제 신고만으로 제품을 유효하게 유통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뭐 일부 향초를 이제 생활학 제품으로 신고한 이후에 이제 새로운 향을 첨가한 제품을 신고 없이 판매했을 때는 이제 이 경우에도 이제 미신고 제품 판매 행위로 이제 규제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승인 내용과 이제 다른 내용으로 이제 광고하는 것을 이제 금지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 승인을 할 때는 이제 품목, 목적, 용도, 제형 이런 것들로 이제 신고 승인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그런 범위를 벗어나는 제품으로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제 신고 승인과 다른 내용으로 이제 광고하는 행위로 이제 규제가 가능하겠고요. 이제 위반 사례 간단히 보시면은
어떤 제품에 이제 주된 효과가 있고 이제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습기 제거제로 신고한 제품. 자, 습기를 제거하면은 꿉꿉한 냄새도 좀 없어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습기 제거제로만 신고한 제품을 마치 탈취제인 것처럼 신고한다. 자, 습기 제거가 주된 기능이고 습기가 제거되면은 약간 부수적으로 약간 꿉꿉한 냄새도 좀 사라질 수가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그 제품의 주된 어떤 기능인 것처럼 해당 제품을 탈취제로 이제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제 화학제품 안전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 승인받은 내용과 이제 다른 품목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감염병 예방용 이제 방역 살균 소독제로 승인받은 제품을 이제 공기 소독용 살균 소독제로 판매하는 경우, 자, 용도가 이제 다르겠죠. 이런 것들도 좀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용도는 앞에 살펴봤지만은 행정규칙에서 각 품목별로 이제 허용이 되는 용도들을 좀 제시해 놨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파는 경우는 표시광고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이 용품용 제품으로 이제 승인 또는 신고받지 않은 제품을 어린이 용품에 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표시 광고했다. 이런 경우에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금지 행위 중에서 이제 신고 승인과 이제 다른 내용으로 이제 광고하는 것을 이제 금지하는 규정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신고 승인 내용과 이제 다른 품목 또는 용도로 이제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제 화학제품 안전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위반 사례 잠깐 보시면은 이제 습기 신고제로 이제 적법하게 신고한 제품이다. 자, 습기를 제거하면 습기가 제거되면서 어떤 꿉꿉한 냄새도 조금 사라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저 제품의 주된 기능은 이제 습기 제거 기능인 거고요. 다만 이제 꿉꿉한 냄새가 이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기능인데, 자, 신고는 습기 제거제로 신고해 놓고 그다음에 광고할 때는 마치 이것이 이제 탈취제인 것처럼 광고를 한다. 그러면은 신고받은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으로 이제 제품을 광고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화학제품 안전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제 부수적인 효과인데 그 제품의 어떤 주된 효과인 것처럼 이제 표시 광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 승인된 품목과 다른 품목으로 이제 표시 광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감염병 예방용 이제 살균 그 소독제를 이제 공기 소독용 이제 전혀 다른 제품으로 이제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도 이제 신고 승인과 다른 내용으로 이제 표시 광고하는 경우로 이제 규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용도, 신고 승인된 것과 다른 용도로 이제 판매하는 것도 이제 화학제품 안전법 위반인데요. 제가 앞에서 이제 화학제품 안전법 관련된 행정규칙에서 품목별로 이제 제품의 용도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판매하시는 제품이 어떤 용도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런 용도를 이제 벗어나는 제품으로 이제 표시 광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이 용품 그 살균제는 이제 별도의 용도로 신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 물체용으로 이제 신고 승인한 제품을 이제 어린이 용품용 이제 살균제로 이제 판매했다. 뭐 이런 경우에도 이제 화학제품 안전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지행위 중에 이제 금지 문구 사용 이제 광고가 이제 금지돼 갖고 있는데요. 자, 화학제품 안전법에서는 표시 광고할 때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제 문구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독성이나 무해성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다. 그럼 무독성, 무해성이라는 것은 해당 제품에 독이 없고 독성이 없고 그 다음에 해당 제품을 사용했을 때 어떤 인체나 환경에 해가 없다. 이런 의미겠죠. 하지만 그 생활학 제품 같은 경우는 화학 물질을 사용하기 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독성이라든지 해가 전혀 없을 수는 없고요. 따라서 이제 저러한 문구를 사용하면은 이제 소비자로 하여금 이 제품은 절대 안전하구나. 이런 이제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러한 문구는 이제 무조건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 자연 친화적, 그 다음에 인체 친화적, 동물 친화적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 이제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천연이라는 용어는 이제 해당 제품의 함유물질 100%가
천연 물질인 경우에는 뭐 사용할 수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100%가 아닌데 천연이라는 어떤 용어를 사용했을 때는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이 되니까 이러한 그 사용 금지 문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숙지하셔가지고 표시 광고하실 때 그 어떤 법 위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반 사례 보시면은 뭐 천연, 인체무해, 무독성, 뭐 자연유래, 자연주의, 천연 이런 것들 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시 광고할 때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포함해야 되는 문구들이 있는데요. 요거 이제 앞에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제품명이라든지 제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그 다음에 제품의 사용 방법, 이제 사용상 주의사항을 권한 뭐 문구, 그 다음에 제품의 효과 효능,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신고번호, 이제 승인번호가 되겠고요. 이러한 사항들은 이제 화학제품안전법하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반드시 생활화학제품 판매를 할 때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표시해서 알려주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그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제품 상세 설명 참조해놓고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이 좀 안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꼭 온라인 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툴을 이용해서 이러한 항목들을 좀 제시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제품 상세 페이지에 이것과 관련된 정보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표시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지 행위로서 이제 리콜 대상 제품 판매 금지 행위가 있는데요. 이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서 이제 사업자들은 이제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이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가 있었음을 알게 된 때는 해당 제품을 이제 수거, 파기, 수리, 교환, 개선 조치, 뭐 제조, 유통 금지,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을 하는데요. 따라서 이제 국내외에서 이제 리콜 조치가 이루어진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화학제품안전법의 이제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어떤 규정들이 좀 개정이 돼서 기존의 생활학 제품으로 이제 취급되던 제품을 살생물 제품으로 이제 관리 전환이 좀 이루어졌는데요. 아까 제가 앞에서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 한번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이제 신고 대상으로 관리하던 이제 살균제라든지 살조제, 기피제 이런 품목들은 이제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이제 승인 대상으로 관리하던 살서제, 이제 살충제 이런 것들은 2016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관리하는 이제 살생물 제품으로 이제 규율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따라서 이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서 이제 승인을 받은 살생물 물질을 사용한 제품은 올해 이제 2025년 이제 12월 31일까지 이제 제조 수입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조 수입된 제품은 이제 2026년 6월 30일까지는 유통 판매가 이제 가능하도록 유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생물 제품으로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인받은 제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생활화학 제품 표시사항으로 유통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살생물 제품으로 표시 광고해서 판매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신용 염료, 이제 기존에 이제 생활화학 제품의 이제 하나였던 이제 문신용 염료가 이제 생활화학 제품에서 식약처의 위생용품으로 이제 관리가 이관이 되었고요. 따라서 이제 이 품목 이관되는 2025년 6월 14일 이전까지 환경부에서 이제 행정 처분을 받았던 문신용 염료 제품은 저희 이제 광고재단에서 이제 올해 2025년 그 11월 28일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재유통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그 결과를 이제 식약처에 전달해서 조치할 예정이니까 해당 제품을 혹시 판매하시는 사업자들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그 온라인 판매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그 전자상거래법, 이제 표시광고법, 그 다음에 화학제품 안전법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생활화학 제품 안전관리 제도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온라인 판매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숙지하시고 어떤 제품을 이제 판매하거나 이제 광고하실 때 법 위반으로 이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그
그다음에 소비자에게 좀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좀 협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